오늘도 실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비참한 인생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굴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이 있고 인생이 있을 텐데, 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메타인지가 낮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누가 막고 누가 싹을 자르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 얘기는 다방면으로 제가 자주 해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진짜 이 영상 10,000명 보시면은 단 10명이라도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스스로의 가능성을 죽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또 낮아서 내 능력은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너무 큰 꿈을 꾸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막연한 긍정,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런 막연한 긍정 때문에 인생 망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인생은 근데 비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악의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죽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000명이라도 보시면 이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10분이라도 그런 나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깨어나시고 탈출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살려드리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의무이자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례를 너무 자주 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사례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깨우침을 이렇게 선물로 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6년 전, 제가 이거는 이 이메일은 공개는 안 하고 이게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이메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려 6년 전에 왔던 이메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은 어느 지방대학에 제가 정말 부탁을 받아서 강연을 갔는데, 제가 아직도 이 강연이 기억이 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무기력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뻔하게 명백하게 보인 경우는 이 강연이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강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연에 가서 진짜 1분의 과장 없이 1분에 한 번씩 욕을 했을 거예요. 왜? 저는 그 전에도 강연을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젠틀하게 당연히 시작했죠. 강연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좀 이렇게 긴장도 되고 해서 되게 젠틀하게 했는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정신 차리고 쓴소리로 시작을 했고, 이 강연에서는 제가 정말로 예를 들어 200명 정도가 들었다. 그러면 어떤 다짐으로 들어갔냐면은 내가 20명 심폐소생술 하고 간다. 20명 살리고 간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제가 강연 들어가면서 대학생이니까 성인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교양 과목이었는데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이거 잔다고 해서 여기 담당 교수님한테 뭐 제가 어떤 불이익 주라는 말도 안 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세요. 그다음에 게임하고 싶은 사람 게임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한 선택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짜 목숨 걸고 강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실 분들만 들어보십시오 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막 진짜 땀이 줄줄줄 나면서 했던 강연이에요. 그 다음에 강연이 끝났고 진짜로 근데 반은 자고 반은 딴짓을 했고, 근데 제가 진짜 막 쌍욕을 해가면서 진짜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그래서 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제 담당 교수님, 저를 초빙하신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직원이었나 교수님이었나 모르겠는데 그 담당자분이 진짜 자기가 이거를 몇 년을 맡아왔는데 이렇게 많이 깨어서 듣고 이렇게 박수 소리 나온 거 처음 봤다고, 내년에도 꼭 또 와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못 갔습니다. 계속 와달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연이 생각이 났고 진짜 목숨 걸고 했던 강연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2시간, 1시간 반 내내 계속 깨어있고 계속 자극을 주면서 그 중에서 임계점이 넘은 1%의 친구, 5%의 친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몇몇 친구가 저한테 끝나고 진짜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제가 그 이메일 중에 하나를, 짧은 이메일을 읽어드릴게요. 2016년 11월 4월에 왔던 이메일이네요. 저는
이번 주 강의도 시간이나 때우려고, 보셨죠? 시간이나 때우려고 볼펜 한 자루와 휴대폰만 들고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들어오시고 저희를 보고 시간 때우려거나 잘 사람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서 똑같죠? 폰이나 만지고 있었는데 그냥 안 들은 거예요. 워낙 그런 걸 오랫동안 무기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들었는데 강연 중간쯤 되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끝까지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욕을 엄청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재밌는 거 이 친구들. 심폐소생술 먹힌 거죠. 네? 강연에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이 너무 많아서 이메일로 구구절절 적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해서 직접 해보자는 생각에 전 집에 와서 바로 3주간 밀린 설거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젊은 친구도 이런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설거지가 3주 밀리면 정말 많이 쌓였을 거고 그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주간 밀린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하고 자고 공강인 다음날 금요일 9시에 일어나 씻고 밥 먹고 10시에 공부를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잠깐 쉬며 이메일을 적고 있습니다. 너무 대견하죠, 그렇죠? 이메일을 적으면서 전 평소에 집중력이 부족하여 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고 저 역시 너무 이게 슬픈 부분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저 역시 저의 한계가 2시간이라면서 살아왔습니다. 3시간도 공부할 수 있고 4시간도 공부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강연 그거 욕쟁이 아저씨 강연 듣고 어떻게 됐죠? 심폐소생술 당한 다음에 이 친구는 21년 동안 자기는 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 지었어요. 근데 심폐소생술 당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죠? 10시부터 5시까지 공부했으니까 뭐 점심 먹었더라도 6시간은 공부한 겁니다. 이 친구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강연 때 박사님이 어떤 사람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보여줄 때 저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그 사람처럼 달려가고 있는 걸 보니 그런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이 메일을 몇 번 봤는데 지금 읽을 때도 방금 눈물 날 뻔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전 또 눈물 날 것 같아. 전 목표의식도 약해 정한 목표도 작심삼일이었지만 오늘 색다른 목표를 잡아봅니다. 강연 때 이메일을 매일 보내도 된다고 하셨기에 거짓 없이 매일 제가 하루 동안 한 일을 적어 민폐가 되겠지만 박사님께 보내겠습니다. 전 강연 때 말씀하신 사람들처럼 하루 이틀 끝내지 않고 목표를 한 달로 잡고 매일 적어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 얘기 들어줄 때여서 저한테 제가 다 뭐 피드백을 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나를 써먹어라. 뭐 어디 허공에다 야호도 하는데 내가 화이팅도 혼자 하는데 너랑 나랑 교감하고 내가 진짜 클릭해서 보기는 할 테니까 나한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봐라.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봐라. 그래서 어떻죠? 이 친구들이 보냈는데 너무 슬픈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고 한 2-3명 친구가 보냈는데 한 달을 채운 친구가 결국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동력이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 설정이 되고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런 친구들 하면서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고 이거의 연장선이 고영성 대표님이 이제 천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슈퍼 울트라 능력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PD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드디어 유기적 조직이 되면서 우리가 플랜도시 단톡방이라는 걸 만든 거죠. 예전에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아주 미약한 유대 그렇게 있어서 미약한 느슨한 유대만 있어서 그냥 그래도 보내보고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전의 삶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때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 보내고 그만두고 5일 보고 그만두고 뭐 2주 보내고 그만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데일리 리포트 저한테 막 100일 넘게 보낸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성취한 친구도 있고 단순히 그냥 데일리 리포트만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오랜 교류를 하면서 정말로 다 포기하려고 했었고 말도 안 됐었고 그냥 취업도 못했었고 어디서 잘리고 이랬던 친구들이 정말로 그 쉽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거 대기업 가고 뭐 MIT에서 박사 받고 애플 가고 생판 모르는 친구가 박사님 그러니까
애플이 제가 아는 애가 벌써 가는 애, 애플 가면 좋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미국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 가면 좋은데 벌써 기억나요. 한 명은 이제 아끼는 친구는 MIT에서 박사하고 애플 가고, 한 명은 카이스트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랑 교류도 없었는데, 이 친구는 제 거 영상 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한국에서 여러분 바로 애플로 취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친구도 이메일이 와서 제가 성장 사연을 읽어준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한 유대의 힘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분들이, 여러분 이게 언제의 메일이냐면은, 저도 근데 저는 여러분도 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전 칭찬합니다. 여러분 6년 전부터 저는 계속 이루고 살았어요. 바뀔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바뀌었죠. 아프게. 나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메타인지 떨어져 있는데 전 슈퍼맨 아닌데 슈퍼맨으로 살아서 결국 기운 걸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담배를 안 피고 뭐 빽빽 소리 지르면은 기흉에 걸린다는데, 그러면은 대학교 때 말달리자 부를 때 벌써 기흉 5번 걸렸어야 됩니다. 그냥 체력이 약해서 기흉에 걸린 겁니다. 저는 2번이나. 그냥 저도 바보 같은 거예요. 저도 칭찬도 하면서 맞기도 해야 됩니다. 머리는 때리면 좀 그러니까 맞기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메타인지 떨어져서 무리하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그게 육체적 능력을, 정신적 능력만 너무 믿고 육체적 능력을 너무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때 공백 기간에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못 도와드렸죠. 콘텐츠도 못 찍고 일도 못하고 우리 직원들 걱정시키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녁에 또 뛰다 걷기를 반복할 겁니다. 어떻게든. 근데도 벌써 저 여러분 기운 걸리고 진짜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 회복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많이 하면 숨이 찹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로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서 같이 제가 어디서 썰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문대를 가면 좋은 게 뭐예요? 일단은 뭐 취업할 때 유리하겠죠. 근데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고 주변에 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사는 게 분위기가 되니까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명문대 못 가면 인생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어도 혼자서 정말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커뮤니티를 계속 고 대표님이랑 우리 식구들, 우리 상상스퀘어 가족들이랑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플랜도시 단톡방에서 이제 줌 토론도 해보고 거기 이제 고약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보여주면 기가 막히고, 지금 예를 들면 66 챌린지 영독단에서 거기서 계속 거의 매일 100명씩 인증하시는데, 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교감하면서 여러분 성장사에 보면은 이렇게 낼 수 있지 않냐. 완전 망했다가도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주 100시간으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주 80시간으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빚다 갚는 사람도 있고, 이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저의 내적 동기고 그게 저의 에너지죠. 저는 오늘 제 이제 치과 의사 친구가 정말로 판교에 오랜만에 처음 놀러 와서 같이 밥 먹고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물어봐요. 나는 일단은 돈은 일단 넘어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내 천직이기 때문에 나는 내적 동기로 갈 수 있어서 힘들어도 10년, 20년.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꿈이죠. 99%의 꿈이죠. 저는 은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힘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랑 베프랑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연을 보시고 할 수 있다. 일단은 내가 스스로 내 가능성을 막는 건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제가 마지막 쉬운 비유를 들면서 끝내겠습니다. 미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는 목표가 있어요. 일단 걸어서 못 가겠죠. 육로로 가는 방법이 없죠. 어쨌든 바다를 건너야 되죠. 그냥 어린 나이에는 미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걸 알면 이제 가는 방법이 처음 하나 뚫리는 건데, 뭐 배 타고 가는 방법도 이제 조금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값이 들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5살짜리 꼬마라고 합시다.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 뭐 비행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왕복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200만 원 너무 큰 돈이에요. 벌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가면 되는데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 영어 못해도 미국에 가면 되거든요. 뭐 이미그레이션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준비해 가면 되거든요. 안 되면은요. 근데 애초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미국에 갈 돈이 없어. 나는 미국에 갈 방법을 몰라. 그 다음에 갈 방법을 알아도 난 영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막상 맞는 것 같은 이유들로 미국에 못 간다고 스스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당연한 게 아닌데 그냥 조금만 따져보면 엄청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못 간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돈이 없는 거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만 잘 짜면은 최저임금으로 뭐 5박 6일이든 갔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뭐 경유 많이 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또 없는 돈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해 보여. 근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애초에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마지막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그냥 살짝 그럴듯한 얘기 때문에 전혀 그럴듯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따져봐도 개소리고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는 막고 있는 건 아닌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사례를 통해서 10,000명 보시면 20,000명 보시면 딱 0.1%라도 많은 분들이 깨우쳐서 여러분의 온전한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